소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자리인 줄 모르고, 제가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선뜻, 이렇게 톡을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서 이제 닥터 비챔께서 굉장히, 컴프레hen시브한 그런 내용을, 여러 필드에서 보여주셨고, 여러 활용성에 대해서, 그렇게 테크놀로지를 리뷰를 쫙 해주셨는데, 저는 잠깐 화제를 돌려서, 이제 실제로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의사로서, 환자 샘플을 어떻게 취득하고 그리고 병원에 있는 어떤 교수님, 어떤 디파트먼트의 패솔로지스트들과 어떻게 콜라보레이션 하는지 그리고 제가 가진 가설과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들에 대해서 초심자 입장으로 제 경험을 공유드리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저는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태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식도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식도 편평 상피세포암 에스파지아 스퀘머스 칼시노마가 도미넌트 타입이기 때문에 이 암종의 포커스에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 그리고 그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 과정에서의 싱글셀 그리고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초반에는 제가 왜 이런 연구를 계획했는지 임상적인 니즈와 모티베이션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뒷부분에서는 싱글셀 데이터와 그 스페셜 어널리시스를 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도암이라는 질환에서 임파선전이가 갖는 클리니컬 그리고 프로그노스틱 메시지에 대해서 가볍게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두 TNM 스테이징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식도 편평세포암에서 프로그노시스를 가장 강력하게 결정하는 단일 인자는 N 스테이징입니다. T나 M도 그렇지만 N 스테이징이 가장 임상 의사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N 스테이징을 좌우하는 핵심은 전이된 림프절의 개수입니다. 즉 튜머 사이즈나 튜머의 어떤 그런 뎁스보다 림프절 전이 여부가 환자의 예후를 총괄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 바로 이 점이 오늘 제가 다룰 전이암의 림프절에서의 미세 환경 연구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저는 흉부외과 의사로서 폐암과 식도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수술만 잘하면 그동안에는 림프노드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다. 수술로서 림프절을 완전히 이레디케이션 할 수 있다라고 트레이닝을 받았고 그렇게 실제로 몇 년 전까지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는데요. 네, 이렇게 네어주번트 트리트먼트 이후에 환자 생존을 예측할 때 식도암에서는 프라이머리 튜머 리스폰스보다 림프노드 리스폰스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식도암 분야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프라이머리 튜머가 완전히 컴플리트 리스폰스 YPT 제로로 이제 컴플리트 리스폰스가 왔다 하더라도 이 림프노드에 레지듀얼 튜머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들이 금방 재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림프노드를 잘 컨트롤하는 것이 이 환자 예후 개선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연구에서 전이 림프절의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식도암에서 림프절 조절이 예후의 핵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림프노드 매스가 있는 환자에서 니오주번트 세라피에 이뮤노세라피를 더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는지 지금까지의 클리니컬 에비던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이 림프절, 메타스타틱 림프노드를 컨트롤하는 방법으로서는 크게 저는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서지컬, 레디컬 림프노드 다이섹션입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 완전히 다 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앙블럭 티슈 리무버를 함으로써 그 공간을 완전히 휑하게 만들어버리면 거기에 있는 튜머 셀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RT, 라디오 테라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테라피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 에너지 도즈를 조사함으로써 림프노드에 있는 티슈들을 완전히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메디컬 온콜로지스트 영역인데 페리오퍼티브 사이토톡식 케모테라피가 있고 또 페리오퍼티브 이뮤노테라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치료가 좀 더 시스테믹 컨트롤을 잘 하고 그것이 이제 노달 어떠한 림프노드의 리스폰스랑도 연관이 될 수 있는지가 이 파트에서의 제가 가진 질문입니다. 최근에 이 아이오 테라피의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이 점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마 서저리에 게재된 한 화질이 많이 안 좋네요. 네, 네, 그 연구에 따르면 메이저 패솔로지 리스폰스가 이제 실제로 키모 레디에이션이 더
키모 IO, 이뮤노테라피보다 좋다고 하고 YP 컴플리트 리스폰스도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서바이벌 베네핏은 이뮤노테라피를 한 환자군에서 더 좋았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호트에서 컨시스턴트하게 보고하는 것이 YPT 스테이징보다 YPN 스테이징이 좀 더 프로그노스틱하다는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서바이벌 디퍼런스의 근원은 아마 이 리커런스 패턴을 보면 더 자세히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리커런스 패턴을 보게 되면은 네오주번트 키모 이뮤노 그룹은 전체적인 재발률이 더 낮았는데, 특히 이제 로코 리저널 리커런스 레이트는 비슷한 반면 디스턴트 메타스타시스가 더 줄어드는 것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즉 이뮤노테라피 이점이 YPN 다운 스테이징에서 이제 시작되는, 그리고 디스턴트 메타를 줄이는 그런 것으로 확장되어서 특히 이제 시스테믹 컨트롤을 IO가 제공할 수 있는 암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태까지 그런 클리니컬 에비던스를 잘 정리해 보면 현재 이제 식도암에서 네오주번트 CCRT 키모 레디에이션이 이제 표준 치료지만 현재 진행 중인, 그리고 앞으로 발표될 클리니컬 트라이얼 결과를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이뮤노테라피의 베네핏이 점점 증명이 되고 이것이 이제 스탠다드 케어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뮤노테라피가 전신적인 그런 시스테믹 컨트롤의 이점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특히 이제 림프노드 환경에서 캡처될 수 있는지가 다음 이제 중요한 퀘스천이 될 것 같습니다. 림프노드에서 일어나는 일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그게 이제 실제로 시스테믹한 베네핏을 왜 주게 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메타스타틱 림프노드에 여러 셀들이 섞여 있게 되는데 이 안에 이펙터 T세포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IO에 프라임 되면서 전신을 패트롤하고 마이크로 메타스타시스를 클리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기본 가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것이 한다면 실제로 클리니컬리 저희가 트라이얼에서 봤듯이 실제로 이게 팩트로 굳어진다면 그 다음에 저희가 풀어야 될 퀘스천은 아마도 이 이뮤노테라피와 관련해서는 어떤 이뮨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 어떤 이뮨 밀리우가 메타스타틱 노드에 세팅되어 있는지를 다이섹션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저희 첫 번째 퀘스천이고, 두 번째는 그럼 애초에 이 튜머 셀이 메타스타시스가 될 때 이 이뮨셀의 밀리우 중에 어떤 서프레시브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튜머 셀을 죽이지 못하였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벌키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를 만들었을까 하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거의 서론에 해당한다고 이제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사실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다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풀어나가고자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튜머와 메타셀 림프노드의 마이크로 인바이런먼트를 직접 비교함으로써 림프노드 메타를 허용한 그런 이뮤노 서프레시브한 메커니즘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뮤노테라피 네오주번트 IO 시대에서의 그 셀룰러 레벨의 그런 에비던스, 베네핏의 에비던스를 추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하에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세부적인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튜머 뮤코자 프라이머리 사이트와 튜머 림프노드 TL 메타셀 림프노드에서 이뮨셀 컴포지션이 어떻게 다를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 CD8 이펙터 T셀은 과연 튜머 뮤코자와 튜머 림프노드 두 환경에서 리인비고레이션이 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느냐, 어느 한쪽에서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는가, 이런 것들의 차이점을 보고자 하였고, 세 번째 애초에 이렇게 림프노드 매치가 생긴 것에 기여하는 이뮨 서프레시브 메커니즘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네 번째 이런 셀룰러 인터랙션이 저희가 확인이 된다면 튜머 뮤코자와 튜머 림프노드의 인베이시브 프론트 그리고 튜머 엣지에서 과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스페셜리 매핑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novel immunotherapeutic pathway나 타겟을 이제 제안할 수 있겠는가, 이 5가지 질문을 하나둘씩 저희가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브란스 식도암 코호트에서는 현재까지 물론 이제 실제 수술 건수는 연간 한 150건 정도 되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어프론 서저리 한 장에서 그리고 클리니컬리 이제 서스펙티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가 있는 환자들의 어프론 서저리 코호트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총 23명의 식도암 환자에서 정상적인 점막 그리고 종양 점막
정상 림프절, 전이 림프절 내 조직을 짝지어 확보를 했고 이것을 이제 두 트랙으로 분석을 했는데 싱글셀 RNA-seq과 TCR-seq으로 이제 세포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이제 세포의 정체를 밝히려고 했고 실제로 코스미 6K 스페셜 몰레큘러 이미징으로 세포의 위치를 확인함으로써 이것을 이제 통합해서 분석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그 원발부와 림프절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택하고자 다음과 같은 설계의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총 34만 개 이상의 하이 퀄리티 싱글셀 맵을 구성을 하였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하게 어노테이션이 되었고 글로벌 셀 타이핑이 뚜렷하게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티슈 오브 오리진, 노멀 뮤코자, 튜머 뮤코자, 그리고 노멀 림프노드, 그리고 튜머 림프노드 이 네 가지의 이 디퍼런트 소스 오브 티슈에서 세포 구성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제 림프노드 쪽에서는 이뮨셀들이 많이 캡처되는 그런 파인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뮤코자나 메타스테틱 림프노드에서는 튜머 셀이 같이 에피텔리얼 셀이 캡처되는 것을 베이스라인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이 림프절에서 T 세포, NK 세포 셀이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딥 다이섹션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34만여 개의 이제 세포 중에 대략 15만 개 세포가 T 세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T 세포에 대해서는 TCR-seq도 같이 진행을 하였고 이 T 세포를 서브클러스터링한 결과 이 이뮤노 서프레시브 CD4 포지티브 레귤레이터리 T셀, 보통 Treg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Treg이 림프노드 세팅보다 오히려 의외로 프라이머리 튜머 뮤코자에 좀 더 풍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것이 이제 코스믹스 플랫폼에서도 같이 확인이 되는 그런 어번던스가 같이 확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글씨가 아마 해상도 관계로 잘 안 보일 텐데 뮤코자에서는 30% 정도 그리고 림프노드에서는 한 4% 정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뮤노 서프레시브 메커니즘이 두 사이트에서 다르지 않겠느냐라는 추정을 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이제 분석 결과였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CD8 T 세포들을 가지고 TCR 클로노타입으로 트레이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메타스타틱 림프노드에서 좀 스페시픽한 그런 클로노타입이 있었고 쉐어드 클로노타입이 있었고 그리고 뮤코자에서만 스페시픽한 그런 클로노타입이 있어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해놓고 실제로 슈도 타임 그리고 그 서브 클러스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이그저스티드 T셀의 펑셔널 스테이터스와 이제 코릴레이션을 해봤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이뮤노테라피에서 리인비고레이션이 된다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서브 파퓰레이션이 프로제니터 이그저스티드 T셀이고 이것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연구에서 공통된 파인딩인데 이런 프로제니터 이그저스티드 T셀이 림프노드의 클로노타입이 스페시픽한 이그저스티드 T셀에서 더 많이 인위치가 돼 있었고 그리고 반면 터미널리 이그저스티드 T셀, T택스라고 하는 그런 서브 파퓰레이션은 뮤코자 스페시픽한 그 클로노타입에서 좀 더 인리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펑셔널 똑같은 이그저스티드 T셀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그 이그저션 트라젝토리에 따라서 그 사이트 스페시픽한 프레벌런스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림프노드 그럼 환경에서 이 T 세포가 결국에는 좀 더 프레시하고 좀 더 프로제니터 이그저스티드 셀이라면 이뮤노테라피의 리인비고레이션 할 수 있고 아이오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추정하게 하는 그런 데이터였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이제 마크로페이지 마일로이드 서파퓰레이션 분석에서는 오히려 이제 마일로이드 서파퓰레이션 중에 이뮤노 서프레션에 관여하는 마크로페이지들이 오히려 림프노드에 좀 더 인위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 최근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제 집중하고 있는 그 토픽이기도 한데 아포이 파지티브 튜머 어소시에이트 마크로페이지 또는 TREM2라고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이제 M2 계열의 마크로페이지인데 저희가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이제 아포이 파지티브 매크로페이지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 아포이 파지티브 마크로페이지 가 퀄리티 와이즈 그리고 퀀티티 와이즈하게 다 림프노드에서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것의 이제 프로그램 스코어가 훨씬 더 높고 따라서 이제 공간적으로 살펴봤을 때에도 마크로페이지가 Treg 주변 그 실제로 50 마이크로미터를 하나의 네이버후드로 설정해서 분석을 했을 때 이 아포이 파지티브 템이 Treg과 코 로컬라이즈 그리고 T 레귤레이터리 T셀 그리고 이그저스티드 T셀과 코 로컬라이즈 되는 그런 프로펜시티가 훨씬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림프노드 환경에서는 이 아포이 파지티브 템 또는 트램2 파지티브 템이 이 이뮤노 서프레션의 키 플레이어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결과를 좀 더 익스펜드하기 위해서 TCJ 벌크 데이터에서 이제 실제로 서바이벌 디퍼런스가 있는지 확인하였을 때 이 아포이템의 어번던스에 따라서 시그니처 스코어의 어번던스에 따라서 아포이템이 많은 그런 파퓰레이션에서 좀 서바이벌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 하자드 레이쇼 2.2 정도로 유의하게 나왔고, 이 현상의 핵심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트램2 파지티브 템이 아포이의 주요 이제 메이저 서브 클러스터인데, 이제 이것이 실제로 더 큰 차이를 림프노드와 뮤코자에서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현상을 확인하였고, 이것을 이제 페이션트 레벨로 저희가 코릴레이션을 해봤을 때 어떤 환자에서는 Treg이 소진될 수가 있고 어떤 환자에서는 림프노드에서도 Treg이 좀 높게 나오는 환자도 있을 텐데, 실제로 Treg이 좀 풍부한 환자에서 같이 아포이 파지티브나 트램2 파지티브 템이 올라가는 그런 파지티브 코릴레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림프노드 식도암의 림프노드 전이 환경에서는 아포이 파지티브 템의 메이저 서브 클러스터인 트램2 하이 템이 실제로 Treg과 T 이저스티드 탈진된 T 세포들이 쌓여 나가면서 점점 이제 그 프로포션이 익스펜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페이션트 레벨의 어번던스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리간드 리셉터 분석을 직접적으로 시행하였을 때도 아포이 파지티브 템이 이그저스티 T셀과 Treg으로 향하는 그런 서프레시브 그런 인터랙션들이 프라이머리 튜머 사이트보다 림프노드에서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뮤노 서프레션시브 인터랙션들이 이런 두 개의 마일로이드 계열의 서브셋과 T셀의 서브셋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만큼은 이제 여러 레벨로 데이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내용, 싱글셀 어널리시스에서 여러 엑시스, 여러 레벨에 걸쳐서 보여드렸던 이런 실제 현상들이 스페셜리 어떻게 이제 오르가나이즈 되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다시피 싱글셀 RNA-seq은 실제로 공간 정보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컴포지션만 알려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스페셜 컨텍스트에서 이것을 다시 리뷰하게 되면은 실제로 코 어커런스를 우리가 코 로컬라이제이션 레벨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어소시에이션이 있다는 것을 좀 더 메카니스틱하게 풀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도암에서 왜 특히 이런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 적용을 고려를 했냐면 이제 식도암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최근에 여러 이제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현상이 인베이시브 프론트에서 스퀘머스 셀이 자라나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이제 사이트 스페시픽한 이뮤노 서프레션이 실제 전체 환자의 어떤 드럭 리스폰스나 프로그노시스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스냅샷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5년 정도의 주요 메이저 저널들에서 공통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인베이시브 프론트를 잡아낼 때 저희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마 뭐 클러스터링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그 언바이스드하게 어떤 매핑을 통해서 인포할 수도 있겠고, 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동원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원시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믿을 수 있는 정확하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패솔로지컬 어노테이션을 이용한 방법으로 인베이시브 프론트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슬라이드는 아마 앞선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셀 타입 어노테이션도 당연히 저희가 이제 같은 환자의 싱글셀 RNA-seq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저희가 인시튜 타입이라는 툴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몰폴로지 기반 마커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프루브로 커렉션 한 다음에 실제로 싱글셀 RNA-seq과 동일한 그런 9개 메이저 셀 타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달리티, 싱글셀 RNA-seq과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믹스의 그 데피니션을 얼라인 했기 때문에 이 싱글셀 어널리시스에서 확인된 그런 파인딩을 스페셜 컨텍스트에서 바로 밸리데이션 하기가 좀 편리한 환경을 미리 세팅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약간은 원시적인지만 하지만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믿는 이런 종양 경계를 인베이시브 프론트를 이제 델리니에이션하는 작업입니다. 먼저 이렇게 코스믹스 데이터에서 에피셀리얼 넌 이뮨셀과 이뮨셀은 이렇게 회색과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세포들로 잘 나눠지는데 이것을 저희 이제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샤이니 어플리케이션으로 그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패솔로지스트한테 다 가져가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왼쪽은 패솔로지스트가 리뷰하기 전 저희가 샤이니 앱으로 쭉 그린 거고, 패솔로지스트가 리뷰했을 때는 이렇게 좀 더 파이널 디마케이션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리파인먼트 과정을 저희가 일일이 거쳤고, 이것을 모든 FOV, 모든 슬라이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레이버 인텐시브 하지만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이것을 다듬었습니다. 이렇게 잘 트리밍 한 다음에 이 트리밍한 예시들을 역시 화질이 안 좋아서 저만 잘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모든 슬라이드에 대해서 다 일일이 매핑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어디 가서도 얻기는 힘들 것 같은, 하지만 굉장히 뿌듯한 그런 데이터셋을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튜머와 넌 튜머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매뉴얼리 그리고 레이버 인텐시브하게 매핑을 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그 다음에는 컴퓨터 드디어 이제 자동화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운더리 베이스드 스파셜 조닝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특정 마진을 통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이 마진인데 이 마진을 기준으로 이제 인트라 튜머, 페리 튜머로 크게 나눌 수도 있겠고, 이것을 이제 오른쪽 방법과 같이 조금 더 파인하게 25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이너 마진 1, 이너 마진 2, 그다음에 아우터 마진 1, 아우터 마진 2 이런 식으로 스페셜 존을 이제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자체적으로 수술한 샘플에서 이런 것들을 존을 매겨놨던 것 자체가 큰 어떤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다운스트림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여러 가지 툴을 이제 크로스 테스트하면서 좀 더 파인딩을 다듬어 나가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분석된 내용만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존별로 저희가 니쉬를, 빨간색은 튜머 무코자, 그리고 초록색은 튜머 림프노드, 메타셀 림프노드를 두 개를 다이렉트하게 헤드-투-헤드 컴패리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재미있게도 저희가 그 인베이시브 프론트의 바로 바깥쪽, 그러니까 적스트 아우터 25 마이크로미터 범위에서 실제로 레귤레이토리 T셀, 이그저스티브 T셀, 그리고 아포이 매크로페이지가 가장 피크를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림프노드는 그 경향이 굉장히 뚜렷하였고, 뮤코자, 프라이머리 튜머 사이트는 그것이 아마 많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뮤코자에서는 그런 프론트 인리치먼트가 통계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았고, 실제로 림프노드에서는 매크로페이지, 레귤레이토리 T셀, 그다음에 이그저스티브 T셀이 아우터 마진에 이제 잘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석은 이제 이 세포들이 실제로 퀀티피케이션, 인터셀룰러 디스턴스를 계산했을 때 뮤코자 환경과 림프노드 환경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이 떨어져 있는 거를 저희가 퀀티파이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싱글셀 RNA-seq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였던 아포이 파지티브 템과 레귤레이토리 T셀 간의 디스턴스, 그리고 싱글셀 RNA-seq에서 의미 있다고 믿었던 또 다른 페어죠. 이그저스티브 T셀과 마크로페이지 사이의 거리를 이제 모든 샘플에서 잰 다음에 통계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로 림프노드 환경에서 훨씬 더 거리가 줄어들고, 사실 통계적으로 테스트가 통과된 정도는 아니지만 실제로 더 이제 평균값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것이 아마도 액티브 셀-투-셀 이뮤노 서프레션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물론 다이렉트 증명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코 로컬라이제이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운스트림 분석으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의 패솔로지스트가 주관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지만 저는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걸 저희가 진료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캔서인지 아닌지 또는 프로즌에서 파지티브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식에 좀 길들여져 있는 편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완전히 프레시한 상태에서 이 멀티셀룰러 니쉬를 언스퍼바이스 클러스터링 했을 때에도 이것이 리프로듀스 가능한 현상인지 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스페이스를 여러 개의 니쉬로 클러스터링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여기서 이제 언스퍼바이즈드로 이 셀 네이버후드를 1번부터 대략 33번까지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데, 그
셀 네이버후드의 캐릭터들이 이렇게 어떤 셀 타입으로 인리치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매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25번 이 클러스 셀 네이버후드 니쉬가 실제로 아포이 파지티브 매크로페이지와 T셀이 같이 코 인리칭되어 있는 니쉬였는데 얘네들이 니쉬에 따라서 마진 인리치먼트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페리 튜머에서는 림프노드에서 굉장히 올라가고 그다음에 마진에서도 살짝 올라가는데 인트라 튜머에서는 그게 두 가지 니쉬에 따라서 뮤코자와 메타셀 림프노드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것도 아직 통계적으로 완벽한 결과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주장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또 어느 정도 언바이스드하게 평가할 수 있는 에스펙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이제 클리니컬 언맷 니즈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네오주번트 이뮤노테라피의 세계 그것들에서 저희가 풀어내고자 하는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셀룰러 컴포지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스파셜 컨텍스트에서 어떤 인베이시브 프론트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정리를 해서 현재 모델화하고 있고요. 실제로 본 발표에서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제 B셀이라든지 캔서 어소시에이트 파이브로블라스트도 저희가 현재 분석 중에 있어서 실제로 저희가 지금 제시하고자 하는 모델은 림프노드에서는 SPP1 또는 템 아포이 파지티브 템이 중심이 되어서 인베이시브 프론트의 아우터 마진을 따라서 이뮤노 서프레션이 일어나는 모델이 확립될 것이다라고 저희 믿고 있고 뮤코자는 저희가 캡처한 시점이 이미 뮤코자의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다 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바이올로지가 잘 적용은 안 되겠지만 아마도 레귤레이토리 T셀이 센터가 된 그런 크로닉 안티젠 익스포저에 따른 터미널리 이그저스티 T셀과 레귤레이토리 T셀의 중심이 된 그런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게 하는 바이올로지 디퍼런스는 스페셜 컨텍스트에서 이런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코스미스 6K 플랫폼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프라이머리 튜머를 컨트롤한다면 이런 전략들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 아마 메타스타틱 림프노드를 컨트롤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런 중심이 되는 셀룰러 그런 키 플레이어들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컨벤셔널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더하는 것이 CD8 T셀의 리인비고레이션을 어느 정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튜머 어소시에이트 마크로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코 타겟팅하는 이제 그런 전략 예를 들면 이제 현재 임상 시험 중인 CSF1R 이니비터 또는 TREM2 이니비터와 같은 것들이 컨비네이션 된다면 이런 이뮤노테라피틱 그런 스트래티지를 좀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제 연구의 이제 썸머리고 앞부분은 넘어가겠고 이제 세 번째 파트부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싱글셀 그리고 스페셜 트랜스크립토미 어널리시스가 튜머와 메타셀 림프노드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서 이뮤놀로지컬리 굉장히 디스팅트하였고 프라이머리 튜머가 터미널 이그저스티드 CD8 T셀로 이제 인위치가 된 반면 좀 더 프레시한 T셀들이 림프노드에 많았다. 그런데 그것을 림프노드가 계속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아포이 파지티브 템과 같은 굉장히 서프레시브한 그런 सब셋이 이쪽에 인위치가 돼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스페셜 레벨에서 서포트하는 데이터를 생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초심자로서의 경험이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했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제 제가 아주 되게 원시적인 방법부터 그리고 좀 어드밴스드한 그런 방법까지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시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